네, 이번 시간에는 플라즈마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쓰이는 플라즈마의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즈마가 꼭 엣지 공정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예, 실제로는 엣지 공정 이외에도 CVD라든가 이런 방막 증차, 신필름 공정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플라즈마의 이제 방식은 꼭 엣지 공정에만 적용이 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산업계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쓰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반적인 그 플라즈마의 생성 방식, 장비의 이제 기본적인 동작 원리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의 특성이 거의 이제 진공에 가까운 이런 저밀도의 이제 환경에서 열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전기 에너지 이런 거를 가해서 만들어지는 방식인데, 특히 이제 고전압의 이제 이런 전기장을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은 요 전기도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직류하고 교류가 있죠. 근데 교류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주로 이제 RF라고 해서 고주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DC 같은 경우는 직류전압으로 이제 고전압을 만드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이 특성 자체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뭐 그렇게 맞지가 않아서 일반적으로 반도체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방식은 이 RF 고주파를 이용해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주파의 특성이 짧은 시간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바뀐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고주파를 사용해서 만드는 플라즈마의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ICP하고 CCP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ICP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그리고 CCP는 Capacitively Coupled Plasma. 그래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면 뭐 유도 결합 아니면 용량 결합, 축전 결합 이런 용어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자, 요거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잠깐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CCP,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ICP, 이제 이런 특성입니다. CCP는 뭐 용량 결합, 뭐 아니면은 축전 결합, 그 용어에서 의미를 하는 것처럼 두 개의 이제 전극이 이를테면은 커패시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이 중간에 플라즈마의 영역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CP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그 RF를 생성하는 그 장치가 두 개가 있어요. 아래쪽에도 하나 있고 위쪽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실제로 여기 이제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에 있는 이 코일에 이제 한번 이제 RF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요 전체 모식도상으로는 뭐 이 밑에 거의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더 큰 공간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또 RF를 이제 걸어주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 결합이 돼 있는데, CCP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전극에 이제 여기다 교류를 이제 RF를 이제 걸어주게 되면 이 전극 사이에 이제 전기장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 전기장의 사이로 실제로 이제 이 안에 만약에 이제 전자가 이제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전자가 이 고주파이기 때문에 전극이 이제 수시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받게 되면서 실제로 자유전자가 발생을 하고 그 자유전자가 플라즈마에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특성이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이 보기에는 이 간격이 되게 넓어 보이죠. 넓어 보이는데 이게 채 10cm를 안 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여기라든가 그 전극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이건 챔버기 때문에 이 안에가 이렇게 커다란 챔버라고 보면은 이 챔버 이제 벽도 있잖아요.
벽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전자가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딪힌다는 거는 결국 이 벽이라든가 전극에 이제 대전이 되고 전자가 소실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반면에 ICP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코일을 감아줬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가 이 안에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힌다던가 그렇게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속된 전자가 여기 이제 RF 전원이 인가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여기 이제 실제로는 웨이퍼라든가 서브스트레이트가 놓이겠죠. 그래서 와서 이제 반응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벽이라든가 CCP에 비해서 벽이라든가 이런 때 이제 소실되는 양이 적어서 그래서 플라즈마의 덴서티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P는 상대적으로 플라즈마의 덴서티가 이제 낮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하이 덴서티 플라즈마 이건 CVD 공정에서도 이제 또 따로 말씀드릴 거긴 한데 뭐 보통 HDP 줄여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CCP에 비해서는 ICP가 훨씬 더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생성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CCP 같은 경우는 이거 전체가 이제 전극이기 때문에 이 전개가 이제 골고루 이렇게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정의 이제 균일도라든가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게 이제 다 이온일 테니까 그 이온들이 이제 반응하는 게 상당히 이제 균일하게 이제 움직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다가 이동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CCP에 비해서는 균일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렇지만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얻을 때는 ICP를 이제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CCP 같은 경우는 전기가 이제 골고루 미치기 때문에 라지 에리어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ICP 같은 경우는 하이 덴시티로 반응을 할 때 그래서 공정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을 할지 요거를 골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플라즈마에서 이제 특징이 이제 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시스는 실제로 이 챔버 안에서 이제 양쪽에 전극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플라즈마가 이 챔버 안을 꽉 채우는 게 아니고 여기 벽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전극과 약간 분리돼서 이 안쪽에 플라즈마가 존재한다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는 이 주위를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이런 빈 공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비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왜 이제 빈 공간의 이제 성격을 띠냐면은 플라즈마는 뭐 플러스 이온도 있고 뭐 마이너스 이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수 존재하고 또 라디칼도 이제 존재를 하죠. 라디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라든가 이제 분자의 결합이 일시적으로 이제 공유 결합이 떨어지면서 불안정한 이런 일반 상태의 이제 분자나 원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플라즈마 자체는 원래 중성입니다. 중성. 전기적 특성으로 보면 중성이죠. 그런데 플라즈마에 따라서 이제 교류전류라든가 저기 고주파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면 실제로 이제 전자가 이제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플러스 이온이든가 아니면 양성자라든가 이제 이런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질량이 달라요. 당연히 전자는 훨씬 가볍고 양성자는 이제 무겁죠. 그래서 움직일 때도 전자가 훨씬 더 빨리 움직입니다. 양성자의 이 반응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자들이 이 빠른 속도에 못 이겨서 저 위에 CCP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벽이라든가 이런 전극으로 가서 이제 소실이 돼요. 소실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소실이 되면 같이 딸려왔던 양성자라든가 이제 플러스 이온들은 아직 여기에 이제 남아 있는데 전자는 이미 여기에 이제 흡수가 된 거예요. 전자가 흡수돼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실수의 주위에는 전자 성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성인 이 플라즈마하고 이 전극이라든가 벽하고 이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전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중성의 영역이 될 텐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라진 전자가 사실은 이 벽이라든가 전극에 대전이 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 안은 중성이 되고 그리고 이 바깥은 상대적으로 이제 플러스의 이제 영역이 되면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사이에 한마디로 이제 전위차가 생기는 거죠. 그걸 표현한 그림이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내부는 이제 중성이겠습니다만은 양쪽의 전극과 요 사이에는 전위차가 이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실수가 왜 플라즈마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냐? 사실은 이 전위차가 발생을 해야 이제 나중에 요 플라즈마 안에서 발생된 플러스 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를테면 캐소드라든가 이제 이런 데 이제 웨이퍼가 이제 놓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전위차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이 마이너스로 이제 대전이 된 요 웨이퍼 영역에 와서 실제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에노드에 비해서 캐소드 쪽이 이제 훨씬 조금 더 이 실수의 간격이 넓거든요. 요거는 캐소드가 음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에 이제 혹시라도 전자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 음극과 음극 사이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이제 반발력이 생겨가지고 훨씬 더 이제 안쪽으로 밀려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라즈마에서는 이 실수의 간격을 얼마로 이제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요 H 레이트라든가 아니면 요 시각하는 충돌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수의 영역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도 공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